안녕하세요. 소홍사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16년 2회 3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6년 2회의 1번 문제죠. 1번 문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접지공사에서 접지저항을 저감시키는 방법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접지저항이다라고 하는 걸 저감을 시켜야 되죠. 왜? 접지저항이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게 역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감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접지저항은 어떨수록 좋더라. 그렇죠. 작을수록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 규정을 보게 되면 접지저항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하다라고 했어요. 이하. 그죠?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KC 규정으로서 바뀜으로써 우리가 접지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메가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접지저항을 저감시키는 방법 5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첫 번째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접지극을 어떻게 해요? 병렬로 자 접속을 시키면 되겠죠. 접지극을 자 병렬로 연결을 시키고 또는 접속을 시키면 되더라고. 왜 그럴까요? 병렬로 접속을 시키게 되면 전체 합성 저항은 작은 값보다도 작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 병렬 접속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접지극의 길이를 자 어떻게 합니까? 길게 하겠죠. 길게. 자 접지극의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매설지선을 많이 이용하죠. 철탑 부분에. 그 다음에 직렬 접지 시공을 할 때도 자 우리가 접지극의 길이를 길게 한다. 왜? 길이를 길게 할수록 자 접지 저항은 어떻습니까? 또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접지봉의 자 매설 깊이를 자 우리가 깊게 한다. 자 깊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하 몇 센치예요? 그렇죠? 우리가 동결 깊이를 감안해서 우리가 설치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땅이 잘 파기 때문에 1m, 겨울철에는 한 50cm, 그래서 그 중간이 한 75c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한 75cm 정도 깊이의 매설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접지저항의 저감제, 화학적인 어떤 저감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론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그다음에 5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자, 심타공법으로 우리가 자 접지극을 설치를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접지 저항을 저감시키는 방법,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잘 해놓으시면 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또 적으실 수 있겠죠. 접지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A, D는 간선이다. 자, A, B, C, D 중에 어느 점에 전원을 공급하면 간선의 전력 손실이 자 최소로 될 수 있는지 자 계산하여 공급점을 선정하시오. 각 점 간의 저항은 각각 R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A와 B 지점 사이에도 R옴이, B와 C에도 R옴이, C와 D에도 R옴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 P는 우리가 I 자승의 R로 구하죠. 손실은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만약에 A점에다가 우리가 선정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뭐가요? 전력 손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저항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이때 50A 전류가, 이때 20A 전류가, 이때는 40A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PA점은요. 자, 여기다 볼까요? PA점은 여기에는 몇 암페어 전류가 흐릅니까? 50, 20, 40A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50 플러스 20 플러스 40A 전류에 대한 제곱의 R이 될 것이고, 소문자 R이라고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는 몇 암페어 전류가 흐릅니까? 20과 40A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20 플러스 40의 자승의 R이 될 것이고.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A의 전류가 흐른다. 자, 그래서 총 합이 얼마가 되냐라고 봤더니 17,300 R만큼의 손실이 생기더라 이거요. A 지점은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B 지점이다라고 볼게요. B 지점. 자, B 지점은 여기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서 손실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이제 손실이 생기겠죠. 그러면 PB는 30의 자승의 R이 될 것이고 PC는요. 그렇죠? 20 플러스 40이 되겠죠. 40의 제곱의 R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0의 자승의 R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치를 보니까 얼마나 돼요? 6100R와트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PC. 자, PC 지점을 한번 볼게요. PC 지점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50A로 흘러 들어가는, 30A로 흘러 들어가는, 40A 흘러 들어가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30의 자승의 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0 플러스 30의 자승의 R이 될 거예요. 플러스 40의 자승의 R이 되겠죠. 이때 결과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8900R와트가 돼요. 그 다음에 PD입니다. PD. 자, D 지점이에요. D 지점. D 지점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봐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20, 여기는 50, 여기는 32.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D는 30의 자승의 R 플러스 50 플러스 20의 자승의 R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30 플러스 20 플러스 50의 전체 자승의 R.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17,300R이 되더라. 그럼 여기서 가장 손실은 얼마예요? B 지점에다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되더라? 최소가 되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저항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부분에서는 손실이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저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는 어떤 공급점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였죠.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예요. 지표면상에 5m 높이의 수조가 있어요. 이 수조의 초당 1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하는데 펌프 효율이 70%이고 펌프 축 동력에 20%의 여유를 둘 경우에 펌프용 전동기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펌프용 삼상 유도 전동기의 역률은 100%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펌프용 전동기의 용량 P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가지식이 있죠. 어떻게 효율에 대한 9.8 QHK가 있고요. 분당 양수량이면 6.12의 이타에 대한 얼마 돼요? QHK가 된다. 단위는 킬로와트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초당 1세제곱미터의 물을 지금 양수한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효율은 지금 얼마입니까? 보니까 효율은 70%예요. 0.7이고 9.8 곱하기 양수량이 얼마? 양수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우선은 1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5m가 될 거예요. 초당 1세제곱미터니까요. 1세제곱미터가 되는 거니까 5m가 될 것이고 여유계수는 얼마야? 20%. 1.2의 여유를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84kW가 나오더라.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모르느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공식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용 전동기에 관련된 출력을 구하는 용량을 구하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볼게요. 18번 문제를 2회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회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총 설비 부하가 250kW, 수용률이 65%, 부하 용률이 85%인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계 용량을 계산하고 규격을 용량으로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게 되면 수용률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수용률은 수용률이란
수용과 한계에서 자, 수용과 한계가 가지고 있는 자, 설비 용량에 대한 자,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자, 최대 전력. 이 최대 전력의 100분의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최대 전력은 단위가 와트가 되겠죠. 킬로와트. 그러면 자,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설비 용량. 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될 거예요. 이때 자, 변압기 용량. 자, 변압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해요? 최대 전력을 역률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역률이 지금 얼마? 역률은 85%예요. 0.85가 될 것이고 설비 용량은 250kW가 됩니다. 거기에 수용률은 65%, 0.25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191.18kV 암페어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 규격 용량으로 답할 때 어떻게 해요? 3, 5, 10.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 5, 10, 15, 20, 자, 30, 50, 100, 150, 200. 이렇게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표에 자, 어떻게 191.18이니까 우리 규정 용량으로서 얼마나 선정하면 됩니까? 변압기 용량은 200kV 암페어짜리를 자, 선정을 하면 된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규격 용량으로 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삼성 변압기에 대한 규격 용량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또 계셔야 돼요. 규격 용량은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3호, 7.5, 10, 15, 20까지만.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의 배수로서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발전기실의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자, 4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발전기실을 우리가 설치했을 때 어떤 위치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엔진 기초는 건물 기초와 관계없는 장소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발전기의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자, 면적 및 층고를 확보해야 되고 급배기가 잘 되는 장소여야 되고 자, 엔진 및 배기관의 소음, 진동이 주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여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보다는 우선은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자, 이 발전기실의 위치 선정 또는 변전실의 자, 위치 선정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기. 만약에 암기가 안 되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요.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발전기실의 위치 선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수면 전체를 보시게 되면 변전실의 위치 선정도 있어요. 그 변전실에 대한 어떤 위치 선정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셔야 된다라고 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해요. 자, 2016년 자, 2회 19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2016년 3번 문제예요. 계통의 자, 송전 계통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을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거 언제 합니까? 그렇죠. 일선 지락 사고 시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첫 번째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은 뭐냐? 자, 일선 자, 지락 사고 시에 자, 건전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 건전상의 자, 전위 상승을 자,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상전압이니까 그 이상전압을 자,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는 대지전압 자, 대지전압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중성점에 접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또는 자, 어떤 지락 고장 시에 자, 최대 전류가 어떤 사고 전류가 최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지락 고장 시에 자, 보호 개전기의 자, 동작을 확실하게 자,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중성점에 접지하는 목적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성점의 접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있겠죠. 그 중성점의 접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직접 접지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접지 방식이 있고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고 저항 접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특징들, 뭐 직접 접지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고장 전류와 최대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저하가 되는 것이고 1.3배 이하가 되는 유효 접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전열 레벨을 낮출 수가 있고 보호 계정기가 신속하게 우리가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고장 전류와 최대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통신선상의 유도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뭐가 안 좋습니까? 안정도, 과저 안정도가 나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직접 접지에 관련된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예요. 조명 설비의 광원으로 활용되는 할로겐 램프의 장점 3가지와 자, 용도를 쓰시오 했어요. 우리 할로겐 요즘에 우리가 이제 LED들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할로겐이라고 하는 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작더라 이거야. 초소형. 자, 초소형 경구이다. 초소형이고 그 작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겠죠. 자, 경량의 전구이다. 그 다음에 단위 광속이 크다. 나오는 빛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밝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연색성이 굉장히 좋다. 연색성이. 그렇죠. 네, 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좋다는 게 하늘에 우리가 낮에 하늘을 봤을 때 그 색깔. 그죠? 그런 연색성이 좋다는 얘기고 용도는 옥외에 투과 조명으로 쓰인다는 얘기고 고천장의 조명으로도 많이 쓰인다. 그래서 할로겐 램프의 장점 또는 용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그런데 자 지금은 우리가 뭐 LED에 관련된 것도 발광 다이오드 LED에 관련된 장점과 용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가 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할로겐에 대한 특징, 용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 초소형 경량의 전구이다. 단위 광속이 크다. 수명이 100일 전구에 비해서 2배 길다. 자, 별도의 점등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자, 열 충격에 강하다. 배광 제어가 용이하다. 연색성이 좋다. 자, 온도가 높다. 휘도가 높고 흑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흑화라고 하는 것은 뭐 백열 전구에서는 흑화 현상이 발생이 되지만 할로겐에서는 흑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지는 않겠죠. 그다음 할로겐의 전구의 용도입니다. 5기의 투광 조명, 그다음에 고천장 조명, 광학용, 비행장 활주로용, 그다음 자동차용, 복사기용, 히터용으로 많이 쓰이고 백화점의 상품의 스포트라이트, 후드라이트 등으로 우리가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색온도를 중요시하는 컬러 TV 스튜디오의 스포트라이트, 자 백라이트 등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답만 보지 마시고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이런 특징과 용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3회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감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 감리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요. 나오는 것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보다는 좀 암기를 해야 된다. 자,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무엇을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자 7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다만 7일 이내에 검토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 사항이 없는 때에는 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자 뭐냐 그 내용이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현장의 시공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실제 시공 가능을 한지, 안정성이 확보가 됐는지, 계산이 정확한지, 제도의 품질 및 선정성, 도면 작성, 표준에 일치하는지,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의 검토. 자, 이것은 설계 도면 및 설계 설명서 등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자, 시공상의 착오 방지 및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시공 상세도라는 거죠. 시공 상세도. 시공 상세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제출을 받아가지고 검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을 또 검토해야 되는지 자 이런 규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 상세도인데 그 시공 상세도에 대해서만 공부하지 마시고 이 시공 상세도에 대한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좀 하시길 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7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전등 부하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부하가 뭡니까? 전등이죠, 전등.
자, 다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역률은 1이라고 한다. 전능부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용과의 변압기 용량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수용과를 보니까요. A 수용과가 있고 B 수용과가 있어요. 수용률이 지금 존재하죠. 그 다음에 부등률까지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할까요? 그렇죠. 부등률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 부등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부등률은? 부등률 공식이 어때요? 그렇죠? 자,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각 개별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설비 용량이 나왔기 때문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구하고요. 이걸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최대 전력. 합성 최대 전력이 되겠죠. 합성 최대 전력. 이때 변압기 용량. 자, 변압기 용량. 자, 킬로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봤더니 자, 이 부등률. 자, 요게 킬로와트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역률. 이 부분을 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나눠주면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A군. 자, 이 A군의 변압기 용량이에요. TRA는 어떻게 될까요? 부등률이 1점이에요. 1.2 곱하기 역률 1이고 설비는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용률은 0.6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50kV 암페어가 될 것이고 TRB가 되겠죠. 자, 비수용갑니다. 자, 설비 용량이 150이에요. 곱하기 수용률은 0.6이고요. 부등률은 1.5입니다. 곱하기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이게 얼마예요? 자, 60kV 암페어가 되더라. 자, 문제 2번. 고압 간선. 자, 이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 킬로와트를 구하라고 했어요. 킬로와트.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자,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역률을 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지. 여기서는 빼주면 되겠죠. 킬로와트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률이 1.3이에요. 그럼 1.3을 가지고 자, 여기 100 곱하기 0.6에 자, 1.2가 되겠죠. 자, 플러스 여기는 1.5에 대한 150 곱하기 0.6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률로 나눠주지 않으면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 킬로와트가 얼마나 나옵니까? 84.62 킬로와트가 나오더라. 만약에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 메인 변압기 어떤 용량을 구하시오로 한다면 50 플러스 60을 1.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수식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예요. 그림은 자, TN 계통의 TNC 방식의 저압 배전 선로의 접지 계통이다. 중성선 보호선의 범대 기호를 활용하여 노출 도전성 부분의 접지 계통 결선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저압 계통에서의 계통 접지는 TT 접지냐, IT 접지냐, TN 접지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자, TNC 접지라고 했어요. 그럼 TNC라고 하는 건 뭡니까? C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 부분뿐이 없겠죠. C는 커먼이에요. 공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도체와 중성선이 결합이 된 상태인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면 돼요. 하나는 중성선이고 하나는 보호도체이기 때문에 하나는 자, 뭘로? 중성선의 표시를, 하나는 보호도체를 표시를.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PN선으로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공통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성선, 보호도체에 대한 이런 지금 기호들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 그릴 수도 있으셔야 되고, 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회로도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계통인지 또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IT, TT, TN, 또 TN은 TNC, TNS 또는 TNCS 계통이 어떻게 우리가 그려져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자,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11번 문제예요. 자, 그림 같은 분기 회로에 자, 전선 굵기를 표준 공층 단면적으로 선정하여 쓰시오라고 했어요. 단
전압 강화는 2V 이하이고 배선 방식은 교류 220V 단상 이선식이며 후광전선 간의 공사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칭진 단면적을 구하라고 했고 단상 이선식이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단상 이선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성선이 있는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에서의 전압 강화 E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17.8Li에 1000A로 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선식이니까 2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식에 의거해서 자, 전압 강화 E는 단상 이선식일 때는 35.6Li에 1000A가 되고 그때 A라고 하는 전선의 굵기는 1002에 대한 35.6Li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자, 우리가 이제 미지수 구해야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류는 얼마가 될 것이고 전압강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와 중심점 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선은 자, 용량이 지금 1100W예요. 다 부하가 1100W고 전압은 220V입니다. 220V. 전압 강화는 2V 이하라고 했어요. 그럼 전압 강화는 2V 이하가 됐기 때문에 이건 2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자, 이렇게 봐볼게요. 그대로 적어 보시게 되면 35.6이 될 것이고 1000 곱하기 2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압 강화는 2V 이하니까. 그러면 자, 전류 I. I는 어떻게 구할까? V분의 P가 되는 거니까 1100W이고 자, 전압은 220V가 돼요. 그러면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됩니까? 5암페어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곱하기 5 곱하기 자, 이 L값 구하면 되겠죠. 부하 중심점 간의 거리예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L은 어떻게 됩니까? 자, 총 부하가 6개니까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플러스 I4 플러스 I5 플러스 자, I6가 될 것이고 자, 길이와 전류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이 L은 얼마냐? 어차피 전류는 지금 다 몇 암페어예요? 부하까지는 5암페어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니까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자, 5 플러스 5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자, 이제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5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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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암페어 5암페어 그 다음에 5암페어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는 총 몇 암페어 전류가 흐릅니까? 30암페어 25 20 자, 15 15암페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보니까 12 곱하기 여기는 지금 거리가 12m예요. 12m에 지금 30암페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곱하기 30. 자, 플러스에 자, 여기는 6m 곱하기 25. 자, 플러스 6m 곱하기 20. 플러스 6m 곱하기 15. 자, 플러스 6m 곱하기 10. 플러스 5 곱하기 6. 자, 그래 보니까 자, 부하 중심점 간의 거리가 얼마나 나왔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27m가 나오더라 이거야. 27m. 자, 그러면 여기는 27m예요. 근데 이 전류는 전체 지금 전류 합성이니까 곱하기 6이 돼야 되겠죠? 5 곱하기 6이 돼야 된다. 30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14.42 제곱미터가 나오더라. 그러면 KSC, IC 규격에 의거해서 자, 얼마짜리를 지금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됩니까? 공칭 단면적 자, 몇 스퀘어짜리? 16 스퀘어짜리를 자,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자, 이렇게 지금 푼 거예요. 5암페어에 대한 거리로. 근데 저는 거리에 대한 어떤 전류값으로서 지금 계산을 한 거죠. 그거나 지금 이 부분이나 여러분들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대로 보셔도 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하 중심점 간의 거리.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자,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다 보니까 꼭 여러 번 풀어보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꼭 여러분들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전압 강화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식도 여러분들이 꼭 유도 과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유도 과정도.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자, 13번 문제예요. 자, 10kB의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자, 필요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사용 전압은 380이고 주파수는 자, 60Hz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상 콘덴서 세대를 Y 결선할 때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충전 전류야. 충전 전류는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상전압이니까 여기는 자, 오메가 C분의 1에 2가 돼서 얼마 됩니까? 오메가 C 2A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충전 용량 Q는 어떻게 돼요? 3배의 2에 I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배 오메가 C에 2의 자승만큼의 자, 충전 용량이 만들어진다. 이때 이게 Y 결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3배 오메가 C에 루트 3분의 V의 자승이 될 거예요. 왜? Y는 선이 상에 대해서 루트 3배 크기 때문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약분되니까 얼마 돼요? 오메가 C에 V의 자승이 되더라 이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C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 C는 오메가 V 자승에 대한 자, Q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얼마가 되냐? 그럼 여기는 오메가 C V의 자승의 Q니까 2파이 F의 V의 자승의 Q가 되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정전 용량이 얼마예요? 10kB예요. 10 곱하기 10의 3승이고 2파이 곱하기 자 60입니다. 또는 377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곱하기 자 전압이에요. 전압 얼마예요? 380이니까 380의 자승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이게 얼마 나와요? 18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페럿이 되더라. 마이크로 페럿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83.7 마이크로 페럿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델타 결선 할 때요. 그럼 델타 결선 했을 때 Q 델타는 어떻게 될까요? 3배 오메가 C에 그냥 2의 자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선이나 상이나 같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때 C는 어떻게 구할까요? 3배 오메가 2의 자승에 Q가 돼서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자, 여기는 얼마 됩니까?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자 60이 될 것이고 곱하기 380의 자승이 되면 되죠. 자, 여기서 풀어보니까 자, 이 부분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6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61.23의 마이크로 페럿이 되더라. 자, 세 번째, 콘덴서의 어떤 결선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어떤 결선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자, 델타 결선 시에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은 Y 결선의 3분의 1로도 충분하므로 델타 결선에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왜? 콘덴서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만큼 줄어들잖아요.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왜?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정전 용량, 이 충전 용량은요, 델타가 Y에 비해서 몇 배가 커요? 3배가 크지만 이해되십니까? 또는 자, QY는 얼마나 돼요? 3분의 1배에 대한 Q 델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 용량은요, 델타가 Y보다 3배 커요. 하지만 정전 용량은요, 얼마가 작아요? 델타가 3분의 1배만큼 작아요. 3분의 1배만큼.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부하 용량이 900kW이고요. 자, 전압이 3상 380V인 수용과 전기 설비의 개규형 변류기를 자, 결정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에 알맞는 변류기를 주어진 표에서 찾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수용과 인입회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부하 용률은 0.9로 계산을 한다. 실제 사용하는 정도의 1차 전류의 용량은 여유를 1.25배로 한다. 자, 변류기에서의 어떤 변류비를 지금 선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여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수전 설비냐 또는 자 어떤 기동기에서 쓰일 것이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수전 설비라면 1.25에서 한 1.5배의 여유배수를 주고 또는 이게 만약에 기동기라면 전동기라면 1.2배에서 2.5배의 여유배수를 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유배수 1.25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1.25배를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격 전류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전격 전류.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야. 그러면 부하 용량이 900kW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상이니까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I는 자 루트 3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그러면 용량이 얼마? 900이니까 90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380에 자 역률은 지금 0.9로 한다라고 했어요. 0.9.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전류가 얼마 나와요? 1519점 자 34A가 나오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때 여유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여율이 1.25예요. 지금 그러면 이때 자 얼마가 됩니까? 1차측 전류는요. 1519.34 곱하기 1.25예요. 구해보니까 1899.18A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1차 전류가 1899.18A랍니다. 그럼 CT에 대한 1차 전류 어디에 근접해요? 2000A가 되겠죠. 2000A. 1차 전류는 우리가 2000A가 된다. 그래서 CTB는 얼마가 돼요? 2000대 5가 된다. 왜? CT 2차측은 항상 5A로서 정해져 있는 거고 이 CT, 자 변류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없는 무명수이기 때문에 단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2000대 5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에 암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암표, 변류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는 무명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표라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1차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1899.18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시고 이때 변류비를 구하시오. 그래서 얼마짜리가 된다? 2000대 5짜리를 선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6년 2회 자, 3회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다가 더 이해가 또 안 되시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 풀다가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또 2017년 문제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